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오늘은 기업 탐방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인 우수 AMS는 각종 차량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를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품질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우수 AMS 울산 공장에서는 주로 친환경 차량 부품이 생산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배석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수 AMS가 2015년 울산에 구축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소재 1공장입니다. 다이캐스팅 주조기가 수증기를 뿜으며 쉼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670에서 700도로 용해된 알루미늄 용탕을 금형틀에 주입해 부품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주조기, 다이캐스팅 주조기가 12대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120가지 종류가 되는 자동차 부품들을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수많은 부품은 불순물 제거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가공 및 조립 공장으로 넘어오면 MCT 선삭과 연삭, 자동 세척, 검사, 최종 조립, 3차원 정밀 검사 등 여러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완제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변속기에 들어가는 리어 커버라는 부품입니다. 이 라인에서 생산되는 건 모두 현대 기아차로 납품됩니다. 완성이 되면은 품질을 100% 보증을 하고 고객한테 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조립 장비에서 100% 성능 검사를 하고 불출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 AMS의 3분기 연결 누적 매출액은 2,840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4,700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 60억 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최대 고객사인 현대 기아차의 과거 수주 물량을 소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신규 수주 물량에 대한 거는 한 2, 3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매출 실적에 연결이 될 거고요. 올해 시연한 이런 매출 성장 부분은 과거 2, 3년 전부터 저희가 그 고객사로부터 수주한 물량들이 올해 전방산업 쪽이 활성화가 되면서 최초에 저희가 수주했던 물량보다도 어떤 품목들은 일부 증량이 된 것들도 있고요. 김선우 대표이사는 올해도 약 600억 원 규모의 전동화 부품 수주 물량도 확보해둔 상태라면서 앞으로 2년 뒤부터 매출 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우수 ASM 자회사인 우수 TMM도 주목되는 기업입니다. 우수 TMM은 앞으로 5년 뒤 매출 1,000억 원에 도전한다는 계획인데 어떤 제품으로 매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인지 계속해서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수 AMS의 자회사 우수 TMM의 전기차 시스템 공장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여러 대가 나란히 배치돼 있습니다. 3시간 충전이면 최대 12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모델들입니다. 전체 부품의 85%를 국산화했고 설계부터 제작까지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우수 TMM의 첫 제품입니다. 우수 TMM은 향후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출시보다는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모델인 위류의 후속 차량인 소형 전기차 트럭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전동화 시스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등으로 매출을 키운다는 계획. 단기적으로는 농기계와 해상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며 현재 양산기업과 MOU를 통해 매출처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기적으로는 이 모빌리티 플랫폼, 항공, 국방, 산업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구동 모듈 시스템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객과 기술 개발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전기 트랙터와 전기보트 선회기, 소형 헬기 등을 타겟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개척하려고 합니다. 당사로 문의를 주고 있는 고객들은 자동차 이외에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산업건설기계, 선내외기를 장착한 해양선박, 항공, 그리고 국방산업으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터와 인버터, VCU, PDU 등 전기 추진 시스템을 설계부터 해석,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년 초도 양산을 목표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공용화 설비를 투자하여 전동화를 기획하는 많은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수 TMM은 앞으로 모회사인 우수 AMS와의 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5년 뒤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이원이 미래 먹거리로 수소를 점찍었습니다. 해외 공급망 확보로 수급 불안을 잠재운다는 전략입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국내 LPG 수요의 연이은 감소와 해외 트레이딩 경쟁 심화로 가스업계의 미래 수익성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업계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원은 지난해부터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며 수소 사업에 열심입니다. 그중 과천 충전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LPG, 수소, 전기차 충전이 모두 가능한 복합 충전소. 수소값 급등에 따른 유지 비용 문제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충전소가 잘 없으니까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여기가 수소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찾아서 헤매 다녀야 되는데 충전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고충은 마찬가지.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기존의 뭐 LPG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하 저장 탱크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뭐 저희가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용이한데 수소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를 띄면은 판매가 안 되니까 비싸지는 수소 가격에 적정 마진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원은 수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공급망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캐나다 청정 암모니아 사업에 한화 약 96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청정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해 가져오면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운반, 저장 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회사는 수소 생산과 액화수소 및 암모니아의 수입, 저장, 유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은 광주의 4호 수소 충전소 구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 밸류체인에 거쳐 수소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코덕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한 해 뷰티업계 연례 행사로 꼽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CJ 올리브영이 개최하는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인데요. 매년 티켓팅이 치열한데 올해도 15,000장의 티켓이 30초 만에 완판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2023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가 13일 서울 동대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참가자들이 부스를 돌아다니며 게임에 참여하고 선물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올해는 단순히 샘플을 증정하기보다는 브랜드 콘텐츠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뷰티 브랜드와 코덕들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유망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올리브영은 올해 해외 플랫폼 기업들과 글로벌 브랜드 관계자 200명 이상을 초청했는데요. 행사장 곳곳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중국 왕홍들이 목격되고 단체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였습니다. 부스마다 대기 시간이 길지만 올리브영 찐 고객들은 불평 없이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올리브영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올리브영 그 포스터를 보고서 홍보를 보고 오게 됐어요. 다양한 색조들이 있고 다른 매장들마다 다 다른 상품들이 있어서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길 갈 때마다 들리고 올리브영이 되게 다양한 상품들도 많고 할인도 많이 해가지고 자주 가는.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내년 K-뷰티 산업에 대한 시각을 전하는 트렌드랩도 신설됐는데요. 올리브영에서 꼽은 내년 뷰티 키워드는 바운드리스로 뷰티와 헬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흐려지고 서로 결합해 재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면서 더 건강한 뷰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토요타의 프리우스는 세계 최초 양산형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가솔린과 디젤로 구분되던 자동차 시장에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했습니다. 주행 성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날렵한 디자인으로 새 단장한 5세대 모델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전면부 유리창과 보닛의 라인이 올곧게 연결되어 미래차 느낌을 물씬 풍기는 준준형 해치백. 세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시장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볼록이 솟은 뒤태가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 친환경과 연비를 승부수로 국내에 상륙한 토요타의 5세대 프리우스입니다. 1969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프리우스는 플라티노로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하이브리드 시장 토요타 정동환 이슬의 역사를 대표하는 모델로서 자리 잡아왔습니다.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기준 정부 공인 표준 연비 20.9km/리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9.4km/L입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회 충전 시 EV 주행거리가 64km로 대한민국 일평균 주행거리 36.5km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즉, 출퇴근을 비롯한 일상생활 주행 등의 대다수 주행을 전기 충전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 토요타 2세대 TNGA 플랫폼을 적용해 낮은 무게 중심을 구현한 신형 프리우스는 전세대 대비 캐릭터 라인 횟수를 줄이는 등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는 디자인과 퍼포먼스 모두를 원하는 30대에서 40대 세대를 주 타겟으로 해서 준중형 세그먼트 시장의 고객을 더욱더 늘려나가고자 타겟을 세팅하고 왔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충전 인프라와 주행거리 등 불편함을 이유로 패러다임 전환이 더뎌지고 있는 현 자동차 시장에서 다시금 하이브리드의 존재감을 내세운 토요타의 프리우스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튜닝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출력을 올려주는 퍼포먼스 튜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진동 소음을 잡는 감성 튜닝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UAM,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속도를 더하고 있는 현재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 또한 2016년 2조 1천억 원에서 2020년 5조 9천억 원으로 4년 새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10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튜닝 시장 성장세는 단순히 불어난 덩치 외에도 운전자들의 세세한 요구에 대응하는 카테고리의 다양화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캠핑족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는 등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캠핑카 튜닝서부터 운전석을 콘서트장으로 탈바꿈시키는 오디오 튜닝이 이른바 대세 시장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튜닝만이 아닌 불편한 점을 개선코자 발품을 파는 이들을 위한 튜닝 시장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소음과 진동 문제로 서비스 센터나 정비소를 찾아도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과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음에 이른바 참고 타는 차로 전락하는 승용차를 진단, 정비하는 이들이 꾸린 시장입니다. 성인 남성 손 2뼘 크기의 전자기기를 시동이 걸린 차에 가져다 대자 온도 측정지서 보던 빨갛고 파란 영역 표시가 모니터로 비춰집니다. 차에서 발생되는 소리가 어느 곳에서 시작되는지, 얼마나 큰지를 명료하게 알려주는 측정 장비입니다. 음향을 시각화 정보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드리는 제품인데 이 전면부에 보시면은 마이크 센서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센서에서 음향을 인식해서 음향이 강한 곳에서부터 약한 곳까지 색깔로 순차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내드리는 소음의 원인을 찾아낸 후 흡음재, 차분재 등의 보강 정비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 기름을 태워 달리는 내연기관 모델의 의뢰가 대다수이지만 최근 전기차인 EV6 또한 입고되어 천장과 바닥서 발생되는 소음 진단을 진행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되면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소음이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또 다른 소음 문제는 또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연기관처럼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차 안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소음들이 이제 크게 들리게 되고요. 소음 진동 기술을 개선하고 또 서스펜션 쪽 그 연구 개발을 접목해서 발전을 시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튜닝카를 볼 때면 과하다는 인식을 주는 호를 극대화하는 튜닝이 아닌 불호를 개선하는 시장의 성장세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올해 우리 증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에 크게 흔들렸는데요. 2024년 증시는 어떨까요? 한상현 기자가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만나 증시를 진단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분기 말 금리를 인하한다면 증시도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2750포인트 달성도 기대했습니다. 유망업종으로는 단연 반도체와 바이오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시장금리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고, 그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온탕, 하반기에는 냉탕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매크로 비관론이, 장기 매크로 비관론이 득세하면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하반기에 좀 보였었고요. 이제 10월 말 이후에 금리 피크아웃론, 즉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좀 많이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준이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테고요. 저희는 그게 이제 2분기 말 정도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증시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75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달성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로 본다면 결국은 연준의 피벗 시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첫 금리 인하 어느 정도 또 얼마만큼 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에서 저희는 3월 양해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부양 정책의 어떤 강도 측면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주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고 있는 증시 내에서의 유망 업종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IT 쪽 좋아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좋아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B2B 자본재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기계, 비철금속, 화학 이런 업종들이 내년도에 안정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매크로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주가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회사가 국내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바로 블루엠텍이 주인공인데요.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려갈 계획일까요? 김현수 대표를 만나 상장 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블루엠텍은 복잡했던 의약품 유통산업을 이커머스로 전환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대표는 상장 후 AI 엔진 도입을 통한 기술 고도화,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계획 살펴봤습니다. 약 30여 개의 제약사와 함께하고 있고, 전국 의원의 60% 정도가 저희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제약사의 많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구매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저희가 바꿔드렸고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병원들과 의원의 더 참여가 더 높아지게 되었고요. 이거는 또 다시 제약사, 제조사의 참여를 또 불러오게 됐습니다. 일단 의약품 유통하는 회사가 상장한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IT와 그리고 유통, 그리고 전문 인력이 이렇게 합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혁신성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인정받은 혁신성을 통해서 그리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투자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자금은 저희가 저희 평택 물류센터 내에 설비를 일부 자동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커머스다 보니까 그 IT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도화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AI 엔진 도입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커머스 다각화의 일환으로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약국용 냉장의약품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쿨팜이라고.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좀 더 집중을 해서 냉장의약품 유통 강화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유통을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백을 저희가 틈새 시장을 노려서 이쪽으로 좀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PB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개 정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빨리 대체하고 그다음에 매출을 좀 빨리 일으킬 수 있는 상품 한 5개 정도를 준비해서 24년부터 저희가 저희 플랫폼 내에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진출에도 저희가 일부 공모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단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동남아 시장이고 동남아에서도 베트남에 있는 업체와 함께 협업을 해서 그런 플랫폼을 베트남에 있는 의원에도 제공을 하고자 저희가 지금 진출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 유통을 기반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회원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공급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종합 B2B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 소식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1,67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청계천이 한눈에 보이고 수변공원이 가까워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형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견본주택 외부부터 내부까지 수요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 주변에 지금 지하철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주변 환경시설 봤는데 생태공원도 들어선다고 해서 일단은 보고 마음에 들면 꼭 청약하고 당첨되고 살고 싶어요. 지상 최고 35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1,67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797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950만 원 수준입니다. 5호선, 2호선 더블 역세권 입지에 서울에서 보기 드문 1,670세대 대규모 단지입니다. 23년 인근에 공급된 단지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이상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를 적용해 공용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도 마련했습니다. 전용 73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는 주방과 거실이 마주한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탑상형 구조로 들어서는 전용 78제곱미터는 청계천 조망이 가능합니다. 거실은 이면 개방형 구조로 통풍성을 높였고 청계천을 내려다보며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청계천 뷰가 이제 다 떨어져 있는 78 타입이 제일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뭐 사이즈 면으로 봤을 때는 73 타입이 조금 가성비 있게 잘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더블 역세권과 청계천 수변공원 생활권을 강점으로 내세운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고 46%의 높은 조경률을 적용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습니다. 전형섭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지상 최고 25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사전 청약 물량을 제외한 292가구를 이번에 분양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90만 원 수준입니다. 후분양 단지로 24년 12월 빠른 입주가 가능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운정역이 인접하여 편리하고 빠른 광역교통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공원이 가깝고 단지 내에는 생태연못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마련됩니다. 단지 옆 초등학교 예정 부지에는 운정 7초가 들어설 예정이며 2025년 3월 개교가 계획돼 있습니다. 단지 내 세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성을 높였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팬트리 공간을 마련해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GTX-A 노선과 가까운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8대 1,
371대 1을 기록하는 등 운정신도시 내 분양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역과 가까운 쪽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기록하면서 분양이 일찌감치 완판이 됐고요. 역과 좀 거리가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경쟁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수개월 내에 다 완판이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분양시장 열기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이상으로 BGM 버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